생산과 수출이 늘면서 지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국내 원자로 용접 부위에 대한 안전검사가 수십 년간 엉터리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확인돼 감독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산강의 발원지로 울산 백운산과 경주 인내산을 놓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늘면서 지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어려움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철강제 생산과 수출입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포항철강공단의 전체 생산액은 1조 82억 원, 지난 2015년 같은 기간에 비해 3.7% 늘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생산이 지난해 10월부터 상승하면서 2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생산이 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의 수출도 6.1% 증가했고 수입은 무려 36.6% 늘었습니다. 성장세가 크지 않지만 지역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플러스 돌아섰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회복된다 이렇게는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당분간 좀 그 선에서 보합세로 조금 횡보하는 그런 시기를 좀 보내다가 서서 회복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강 경기와 달리 지역의 관광 서비스업은 위축됐고 소비는 감소했습니다. 지역 경제계에선 미국 등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철강 경기가 생산과 수출의 증가세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산 송유관 사용 의무화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유정용 관관 등 철강제 수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철강 경기가 조금씩 되살아나면서 새해 들어 지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 중인 국내 16개 원자로 용접 부위에 대한 안전검사가 수십 년간 엉터리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원전을 감시 감독해야 할 정부 산하 규제감독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고리원전 4호기에서 원자로 용접 부위에 대한 검사가 잘못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작 도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용접 부위 두 곳의 검사 위치를 잘못 선정했는데 한빛원전에서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국내 모든 원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지난 26년간 16개 원자로에서 가동 중 검사 오류 18건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자로 용접 부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지금껏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원전은 핵분열을 할 때 중성자가 나오기 때문에 용접 부위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용접 부위에 균열이 생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더구나 규제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형식적인 점검과 보고서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엉터리 검사가 반복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접을 할 때 현장 가서 EPR 확인하는 거는 극히 제한적이다. 사람도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수원에 대해 7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 액수가 한수원 매출의 0.02%에 불과해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분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보은농장에 들른 사료차가 상주에 있는 한 농장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나 차단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상주시 화남면의 한 농장에 충북 보은 구제역 발생 농장을 방문한 사료차가 지난 8일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한우 32마리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해당 농장 한우를 관찰한 결과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고 백신 접종도 마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와 경주 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의 발원지가 어디냐를 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백운산이냐, 영천시와 경계인 경주 인내산이냐인데 어디가 발원지고 왜 혼란이 일어나는지 김철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산강 발원지로 많이 알려진 울산 백운산. 꽁꽁 언물이 녹으면서 가뭄이 심한 겨울인데도 많은 수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작은 소를 이루고 주변 산세도 빼어납니다. 포항 지역 환경단체는 이곳에 지난 2012년 형산강 발원지 표지석을 세우고 해마다 찾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탐사해본 결과 물이 너무나 맑고 수량도 많아서 가장 적합한 곳이라서 생각하기에 발원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곳은 형산강에서 가장 먼 발원지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한국하천일람에는 경주시 서면 인내산 동쪽 지점을 형산강 발원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천일람에 적힌 발원지를 찾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량이 적고 물이 잘 고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여러 차례 답산 환경단체는 형산강 발원지인 이곳을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량도 적고 환경도 상당히 열악해서 사실 발원지로서의 그게 적절한가 그런 의문을 다들 많이 가졌습니다. 발원지로 가려면 사유지를 통과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원지가 외면받는 이유입니다. 경주시는 발원지를 정비해 혼란을 막기로 했습니다. 올 봄 안으로 발원지 표지석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찾아오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 주변을 정비 개발하는 프로젝트 50여 개를 추진하는 포항시와 경주시. 발원지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체육회가 지난 10일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2020년에 열리는 제101회 전국체전 개최 유치 신청을 받은 결과 포항시와 구미시, 안동시가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포항은 풍부한 체육 인프라와 숙박시설을 장점으로 내세웠으며 구미는 편리한 접근성, 안동시는 도청 소재지임을 강조해 전국체전 유치에 나섰습니다. 오는 2020년 전국체전은 당초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부산시가 대회 개최를 포기함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오는 3월 3일까지 대회 유치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쌀값이 떨어지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도내 쌀 변동 직불금 지급 규모가 지난 2005년 쌀 직불제 사업 시행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농협을 통해 지급할 변동 직불금 규모가 1,944억 원으로 사상 최대라며 이는 80kg에 18만 8천 원인 정부 목표가에 비해 쌀값이 많이 떨어져 보존할 금액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수확기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2만 9천 원으로 30년 전과 비슷하며 전해 15만여 원에 비해서도 13.9%나 하락했습니다. 헥타르당 208만여 원인 변동 직불금은 상주시가 256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주시가 214억 원, 의성군이 205억 원 순이고 울진군 45억 원, 영덕군 44억 원이며 울릉군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포스코 ICT에 대해 14억 8,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스코 ICT는 브라질 제철소 공사에서 세계 수급 사업자와 제조 위탁 계약을 하면서 하자 담보와 손해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거나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도급 대금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도 낮게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입찰과 낙찰 금액의 차액인 6억 3천여만 원의 지급 명령도 부과했습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65세 이상의 국민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고령의 운전자에게는 버스나 택시비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2011년 13,000여 건에서 2015년 23,0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거래 투명화를 위해 어선 중개업 등록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어선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 거래는 대부분 지역 단위에서 지인 간 이뤄져 자격 제한이 없고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 가격 왜곡이 심하고 거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부동산 거래처럼 어선도 전문 중개업자가 하도록 어선 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해 오는 6월부터는 등록 전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중개사무소를 미리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거래해야 합니다. 경주시의회 손경익 의원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요구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기초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하수인 역할을 하거나 단체장에 대한 견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가 정치개혁을 위해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공모 과정에서 교육부가 명시한 교원 동의 절차를 없애 논란을 빚고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80% 이상 교원 동의를 공모 조건으로 명시한 당초 연구학교 지침을 별도의 제한이 없다고 변경해 지난주 후반 경북 지역 중고등학교에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위원장은 이영우 경북교육감이 국정교과서 보급을 위해 연구학교 공모 조건을 사실상 완화하는 꼼수를 동원했다며 교육부에 직권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낮부터 추위가 풀렸습니다. 다만 울릉도와 독도, 울진에는 눈이 내리는데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바람도 많이 약해졌고요. 구름 사이사이로 햇살이 내리쬐면서 추위가 많이 풀렸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도 포항이 1도에 시작하면서 오늘보다 약 3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면서 큰 추위 없이 지나가겠습니다. 강추위가 물러가더니 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나 봅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기온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목요일에는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15도를 기록하는 등 작년 3월 중순의 초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눈구름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울진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1cm 미만의 눈이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 지역도 요즘 폭설이 쏟아졌죠. 눈발이 많이 약해지면서 내일까지 2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리다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포항이 1도, 경주가 영하 2도고요. 낮 기온은 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내일까지 눈이 오고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3도고요. 독도의 아침 기온은 2도, 낮 기온은 4도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상에는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초봄 같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군은 정부의 빗나간 교통량 예측으로 노출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광역교통망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영덕군은 오늘 동해중부선 감리단장과 한동대 구자문 교수, 서울대 이성모 교수, 대경연구원 임채규 박사 등 자문 교수들을 대거 초청해 광역교통망 구축 현황 설명회를 갖고 2단계 TF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은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 영덕 IC 확장과 내륙권 IC 신설, 포항 삼척 간 철도 역사 보완, 고속도로 휴게소 건설 등을 논의합니다. 포항 지역 각계 대표들은 오늘 근로자복지관에서 회의를 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포항시와 한국노총, 상공회의소, 고용노동청, 여성단체협의회 등은 선언문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사민정 사무국을 개소하고 사무국장과 센터장을 임용했습니다. 포스코가 2차 전지 양극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3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권호준 포스코 회장은 최근 2차 전지 필수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구미의 포스코 ESM을 방문해 이 같은 투자 방침을 밝혔습니다. 포스코 ESM은 지난 2012년 포스코가 75.32%의 지분을 확보해 설립했고 2차 전지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2차 전지 시장 규모는 오는 2020년 44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경북과 강원 등 4개 지자체에서 분산 개최된 제98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경북 선수단이 종합 7위에 올랐습니다. 경북 선수단은 컬링과 쇼트트랙 등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를 따내 17개 시도 가운데 7위에 올랐습니다. 경북은 컬링에서 남자팀이 대회 6연패, 여자팀은 대회 3연패를 달성했으며 경북 소속인 상무팀이 많은 메달을 따내 3년 연속 종합 7위를 차지했습니다. 포항시는 하루 4시간 일할 여성 500명을 모집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여성을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포항시청 여성출산보육과에서 방문 접수를 하고 3자녀 이상 출산 여성 100명은 우선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6일부터 5일간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에서 급식 보조와 위생관리 등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